네, 미국의 장례 문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중앙장의사의 하봉호 장의사 자리 모셨습니다. 인사 나누면서 유익한 나눔의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하봉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는 중에 우리가 묘지에 대해서도 결정한 사항이 많은데 우리는 그냥 고인이 돌아갈 때 땅에 묻고 가능하면 좋은 장소를 찾아서 묻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좀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처음에 태어날 때는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요. 뭐 신생아 태어난다고 해서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뭐 옷도 새로 준비하고 그리고 집안도 꾸미고 가꾸고 등등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100일 맞이하고 돌 맞이하면서 잔치도 하고 하는데 사실 죽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잠깐 헤어진다는 그런 어떤 잔치의 기쁨으로 또 고인을 보내주는 것도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어요. 사실은 슬픔보다는. 그랬을 때 우리가 묘지가 어떤 의미에서 인생의 이제 종착 지점이 되는데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사실은 상당히 준비하고 좀 결정을 좀 심각하게 고려해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네, 죽음은 자기 본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남아있는 가족, 그렇죠.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가 이제 기억 속에 나를 갖다가 어떻게 남길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이제 해서 묘 장지의 선택이라든가 비석 같은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이 좀 선호하시는 그런 이 미 동북부 지역의 그 묘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지역마다 좀 또 그런 회사마다 룰도 좀 다르고 또 이제 비석 하는데도 좀 다르고 그렇더라고요. 비석도 이제 어느 회사는 비석을 땅바닥에 묻어라 하는 데도 있고요. 비석을 크게 세울 수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은 비석을 삼각형으로 세울 수 있도록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것은 그 이제 묘지 회사의 팔시에 따라서 묘지 회사에서 그쪽에 어떤 조경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묘지 디자인에 따라서 비석의 사이즈와 모양은 틀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비석을 하게 되면 처음에 이제 장지에 그 이제 고인을 묻고 나서 바로 이렇게 비석을 설치를 안 하고 좀 기간이 걸리더라고요. 왜 그런지요? 네, 이제 이 묘지에서 이제 고인을 모시고 나서 이제 땅을 파고 흙을 덮고 그러면 흙이 이제 소프트해져요. 소프트해지는 흙이 완전히 단단히 굳어야 되기 때문에 비석을 세우는데 최소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지 말고 묻지를 않는다 이거죠. 만약 근데 그 3개월도 저는 충분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날씨에 따라서 집안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저는 한 6개월 후 정도에 비석을 신청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을 대비해서 묘지 회사에 따라서는 파운데이션 비석을 세울 수 있을 때 바로 흙에다 놓는 게 아니고 그 비석 돌멩이 밑에 시멘 콘크리트로 해서 집안을 다져줘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파운데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비석의 기초 세우기는 이제 기초 작업이 되겠죠. 그것을 요즘은 콘크리트로 해서 파운데이션을 미리 보놓는 묘지가 많아요. 그래서 비석을 세우는 그 위치만 조그맣게 콘크리트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비석을 세우는 위치를 디자인을 해서 결정을 해서 길게 파운데이션을 세우는 부어놓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서는 빨리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왜 이렇게 미국에서는 이렇게 한꺼번에 땅을 이제 덮을 때 꽉 덮지를 않고 자연스럽게 덮나요? 이제 한국에서는 흙을 덮고 삽으로 덮고 이제 인부들이 발로 밟아서 다지고 그렇게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거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다져지게 만드는군요. 그 흙을 덮는 것도 삽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니까 그것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절약하기 위해서 공사장에 있는 그 덤프 트럭 같은 거 그래다가 흙에다가 쌓아놓고 있다가 한꺼번에 다 덮는 거가 보통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저희 장의사 같은 경우에서는 흙을 다 관을 내리고 네. 시멘트 뚜껑을 닫는 걸 다 보여주도록 하지만 흙을 덤프치로 해서 다 덮는 것을 보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꼭 원하시면 볼 수 있도록 하지만 흙 덮는 것은 보지 않고 그대로 집에 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요즘은 그 부부가 하로 이렇게 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또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는 분을 위해서 또 이제 흙을 또 파내야 되니까 말이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싶은데 한국에는 이제 산소라 그래서 산에 주로 봉우리로 해서 이제 산소를 만든 봉분 만들죠. 미국에서는 봉분의 개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봉분을 만들면은 잔디 깎을 때 힘들겠죠. 그다음에 인건비도 많이 나가겠죠. 미국에서는 이제 기계로 해서 깎아 나가니까 한국에서처럼 낫으로 해서 풀을 베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의 묘지는 평묘가 되고요. 그리고 묘지에 쓰고 나서 비석을 썼을 경우에 비석은 플랫하게 쓰느냐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가격도 많이 틀려지게 됩니다. 이제 어떤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와요. 그래서 비석이 얼마부터 시작합니까? 그렇게 되면 보통 비석이 한 1,000불부터 시작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1,000불로 가지고 비석을 과연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묘지 회사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파운데이션, 시멘 콘크리트를 붓는 작업, 기초 작업비를 따로 받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파운데이션 비를 따로 받는데 그 파운데이션 차지는 묘지에 세우는 비석의 사이즈에 따라서 틀려지게 되는데 그 가격은 보통 한 450불부터 한 2,000불까지 묘지 회사마다 다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비석 가격은 비석 회사에서 차지하는 거고 그리고 파운데이션은 보통 묘지 회사에서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비석도 어떤 사이즈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끝으로 그 우리가 비석을 만들 때 대부분 그 안에다가 내용을 어떻게 넣나요? 그냥 이름만 넣고 이렇게 태어나서 돌아가신 날 그 정도 넣는 건가요? 평균적으로 어떤가요? 대부분의 이제 한국 우리 교민들은 이제 맨 위에 라스트 네임을 넣든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십자가 같은 것을 넣든가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상징물 십자가 교인들은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분들은 그 라스트 네임 뭐 성만 넣어요. 성만 넣고 그 밑에다가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넣고 태어나시고 돌아가신 날을 넣는데 근데 이름을 넣을 때는 한글 이름과 영어 이름을 같이 변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고인의 굉장히 좋아했던 어떤 글귀라든지 뭐가 있어서 스페셜하게 하고 싶다면 그건 또 준비해서 조금만 이야기도 묘비명이라고 해서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미국의 장례 문화 정보 지금까지 중앙장의사의 하봉호 장의사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